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사주기 요양병원 인증 기준집을 가지고 기준집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포괄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6장으로 접어듭니다.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활동. 요양병원에서 말하는 뭐 QPS라든가 QI, PI, 뭐 이런 부서, 적정진료관리실 이런 데에서 하는 그런 규정과 각종 서류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장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6.1, 6.2, 6.3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냥 병원급이라던가 상급 종합병원, 뭐 종합병원하고 달리 질량상 환자 안전활동의 요양병원에서는 이 부분이 필수 규정이 아니에요. 다른 기관들은 필수 기준입니다. 근데 필수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대량 감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요걸 강의를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1부터 할게요. 먼저 질량상 환자 안전에 대한 것들을 6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 6.1에 나와 있어서 다 정규 항목이고요. 6.1은 S, 자, 스트럭처, 구조적인 거 보는 거니까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그 규정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조사 항목 2, 3, 4, 5번에,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프로세스. 그리고 또 S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조사 항목 3번, 4번 같은 거 보시면 3번은 뭐 적격한 사람이 있는지 관련 서류 검토하고 계획서 있는지 해서 상중하 점수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조건만 갖추면 뭐 당연히 상중하 점수 중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질량상 환자 활동을 위해서 자원을 지원한다. 이런 거는 관련 부서 가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프로세스니까. 자, 하나하나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질량상과 환자 안전 활동을 위한 위원회,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를, 퀄리티 페이션트 and safety 해가지고 뭐 QPS 뭐 이렇게 많이 또는 뭐 QI 그쵸 뭐 적정진료 관리 이런 식으로 병원마다 다양한 네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그 요양병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QPS 위원회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활동을 위한 위원회 즉 우리가 QPS 위원회라고 많이 해서 이렇게 질량상 플러스 환자 안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QPS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QPS 위원회를 만드시고요. 이 구성 같은 경우는 환자 안전법에 보통 따르거든요. 환자 안전법에 의거해서 요렇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급이 아니더라도 해당되지 않더라도 환자 안전법에 돼서 이제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중하 점수 중에서. 그 위원회의 역할, 여기 여러분 보시면요. 이 위원회 역할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 있잖아요. 자, 이 모든 내용이 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세요. 법에 나와 있는 건데 위원회의 역할 요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두 회의록 내용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복사해서 다 붙여 넣어요.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부터 끝까지 환자 안전활동 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거 둘, 넷, 여섯, 여덟, 10가지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러면 실제로 회의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는 거죠. 그쵸? 근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위원회 활동한 걸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추가로 중요한 게 뭐냐면 플러스 여기에서 지금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비정기적인 건 무슨 한자 사고 발생하거나 필요할 때 회의를 여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어떻게 해요? 연 2회는 꼭 필수적으로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의록 내용 안에 위원회의 역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모든 회의마다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연 2회이기 때문에 연 2회 나눠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던 연 2회는 꼭 회의를 했어야 되고 그 회의 내용 안에 연 2회 나눠도 되고 뭐 한꺼번에 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이 위원회 역할이라는 그 내용에 다 들어가야 된다. 여기 안에 다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플러스 뭐냐면 의료기관장 최종 결재 서명이 있어야 이 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이 인정이 돼요. 아셨죠? 왜 의료기관장이냐면 보통 QPS 위원장이 의료기관장이 됩니다. 환자 안전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자, 그 다음에 질량상과 환자 안전 활동을 위해서 이 부서 뭐냐면 여기 인력 배치 자격 있잖아요. 뭐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그 경력 1년 이상 있어야 되고 뭐 12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환자안전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뭘 확인하겠어요? 당연히 간호사 면허증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간호사 면허증, 간호사 적격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적격자는 뭘 뜻하냐면 예를 들어서 의사 또는 간호사 또는 약사 중 한 명 또는 한 명이어야 돼. 그래서 보통 간호사가 하는 거죠. 한 명의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뭐예요?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 12시간 이상 교육받은 이수증이 있어야 돼. 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적격자로 판정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전문의잖아요. 이럴 일은 없겠지만 전문의가 전담자일 경우는 그냥 의사 면허증과 교육 이수증만 있으면 돼요. 경력은 따지지 않습니다. 환자 안전법 역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사 환자 안전활동 계획 수립 연 1회 이상 보통 연초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넣으셔서 계획서를 만드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량상과 환자 안전활동을 위한 자원 기술 행정적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질량상 그 다음에 환자 안전활동을 위한 이게 왜 계속 질량상 환자 안전 활동을 위한 이게 의료기관 차원의 지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연 12시간 이상 뭐 교육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한 뭐 연차라던가 지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QPS 경진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여기에서 포상 이런 것들 그쵸? 등등 이런 것들이 의료기관 차원의 왜냐면 우리 개인 교육 가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격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들 그 밖에 활동 같은 걸 지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사 항목 2, 3, 4, 5번 같은 경우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말씀드린 내용이 실제로 그 부서에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뭐 면허증이라든가 교육 이수증이라든가 그런 증빙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쵸? 이 포상.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건 영수증 그리고 결제, 서류, 가치 첨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해서는 이거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점수 깎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6.2는요. 환자 안전 사건 관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다 정규 항목이고요. 조사 항목 1번 빼고는 다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제 환자 안전 사건 절차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규정 어떻게 만드는지 밑에서 할게요. 나머지 항목들은 당연히 이 규정에 있는 내용, 조사 항목 1에 있는 내용일 테니까 일단은 조사 항목 1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 기준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 토대로 해서. 자, 7.2는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인 거죠. 관리. 환자 안전 사건 관리.
그래서 환자 안전 사건은 이제 WHO 요런 데에서 이제 정한 거가 되는데, 이제 보통 적신호 사건, 근접오류 위해 사건. 여러분, 적신호 사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신호 사건은, 이제, 그건 거죠. 환자가 사망하거나, 사지 멀쩡하게 우리 병원에 들어왔는데 장애나 불구가 생긴다거나, 안 그러면 뭐, 잘못된 부위의 어떤, 그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건데 요양병원 보통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쵸? 뭐 유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 등등 여러분들이 또 넣으세요. 추가로. 그쵸? 근데 위해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류가 있었어요. 실수가 있었는데 환자에게 해까지 가해지는 거. 이게 위해 사건이고, 근접 오류 같은 거는 우리 의료기관 차원에서 오류가 있어서 실수를 했어. 근데 해가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잘 지켜서 언제 보고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만드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가 참고가 될 만한 거 이제 자료를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환자 안전 사고 예를 들어서 위해 사건, 뭐 적신호 사건이라던가 위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그 후속 대책으로 이제 루트코즈 아날시스라는 근본 원인 분석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쵸? cause and effect, 피쉬본 다이아그램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본 원인 분석 RCA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적신호 사건이 0건이다. 그러면 적신호 사건이 0건일 경우 위의 사건으로도 RCA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RCA는요. 루트코즈 아날시스 그래서 근본 원인 분석이에요. 요 작업을 개선 활동으로 하고요. 개선 활동으로. 그 다음에 근접 오류 있죠? 환자한테 해는 안 됐지만 오류가 생겼어.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FMEA라고 이제 고장 유형 영향 분석, 고장 유형에 대해서 쭉 딱 그 리스트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또 나와 있네요. 그쵸? 요 부분에 대한 거. 요것도 역시 자료 함께 원본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잘 챙겨가시길 바래요. 이 부분 제일 어려워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선 활동을 수행을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적신호 사건 발생을 했을 때 환자 보호자들에게 여기 보시면요. 여기 조사 항목 6 보시면 적신호 사건 발생 시 환자 보호자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 요양병원이나 뭐 병원급 보시면 시범이에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환자 안전 주의 경보 발령을 할 때 관련 직원들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 부분 7번 조사 항목은 정규기 때문에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 환자 안전 주의 경보 있잖아요. 환자 안전 주의 경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 예시죠. 그런 거 좀 자료를 좀 같이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출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여기 6장에는 요양병원 기준에서 6장에는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원본 자료들을 띄워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6.3 마지막입니다. 그럼 질량상 환자 안전 활동 어떻게 수행하는지. 자, 먼저 여기는 정규 기준이고 나머지 시범이기 때문에 조사항목 1, 2, 3번만 얘기할게요. 우선순위에 따른 질량상 환자 안전 활동 주제를 갖다가 요렇게 선정을 한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아무리 여러분들 설명해도 요거는 원본 자료를 제가 띄우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어떻게 따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원본 그 자료를 띄울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사항목 2에서 의료기관에서 선정한 질량상 환자 안전 활동 방법은 여기에 조사항목 2에 기준의 2에 뭐라 그랬어요? PDCA, 포커스 PDCA, 6시그마 이제 보통 PDCA 많이 쓰거든요.
플랜드 체크 액트 그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2번 조사 항목 1, 2번 부분 요것도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읽기로 했죠? 이건 조사위원들이 읽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따른다 그랬죠. 6.3. 여기 지금 1 부분과 그 다음에 제가 6.3.2 이 부분 있죠. 자, 이것도 원본 자료를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정된 기법과 도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런차트 관리도 히스토그램, 파레토 차트 이제 보통 런차트 많이 이용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낙상이라든가 욕창 매 월마다 이제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쵸? 보고도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경우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런차트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반드시 나와 있는 예시를 웬만하면 사용을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좋고요. 그런 것들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어떤 강의보다도 요 6장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께 밑줄 친 내용, 원본 자료 드리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카페로 이동하셔서 여러분들 가입하시고 회원 신청하시고 등업 신청하시고 요렇게 원본 자료 많이 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요양병원 인증 기준의 6장 질량상 환자 안전활동, 즉 우리가 QPS, QI라고 많이 하는 그 부분 있죠?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고 전담자분들도 어려워하시고 간호 수장님들이나 행정수장님들 너무 어려워하시고 인증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해를 더 돕기 위한 원본 자료도 좀 많이 제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원본 자료의 그 제목에 제가 요게 드릴 내용들 그 제목을 각 줄을 달아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목에 설명을 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요양병원 인증기준 6장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